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분위기 좋죠? 대체 이런 말 얼마나 만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뭐 출래불사춘이라고,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멘트 하다가 요즘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책을 사신 분,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여기에 제가 종목 10개를 뽑아서 분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운이 좋았죠. 작년 말에 제가 책을 냈으니까요. 그 종목 보고 수익 많이 냈다고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보람이 있습니다. 조만간 빨리 불억은 회수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불억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도체의 날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3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가 쇼티지가 난다. 정말 쇼티지란 말은 우리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거죠. 네, 쇼티지가 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공급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오히려 더 오버될 거다. 그래서 3분기부터 한 1, 2%대 쇼티지가 나고 4분기부터는 거의 5%대 쇼티지가 날 거다. 그거는 디램하고 낸드하고 비슷하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메모리 쪽도 좀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바보같이 쩔어있던 종목 반등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져왔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PSK입니다. 세계 PR 스트립 장비 넘버원. 이 회사는 세계 1등 장비 업체고 이익률도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항상 밸류를 못 봤죠. 밸류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베벨 엣지, 요거는 이제 웨이퍼 끝에 고드름처럼 말려 들어가는 거 제거해주는 그런 장비죠. 요게 이제 램리서치가 독점하는 장비를 여기 이제 국산화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 드라이 클리닝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장비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비 대부분은 이쪽이 한 5, 6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매출에서 여기가 한 10%대, 여기가 뭐 한 5%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보수. 유지보수가 그래도 연간 꾸준하게 일어나는 편이라서요. 전체 장비 쪽 매출은 작년에는 한 3,160억 정도를 한 것 같아요. 3,16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하반기부터 돌았으니까, 그죠? 매출이 감소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게 올해 한 2,5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는 작년에 1,450억 정도 했고요. 이게 올해는 한 1,450억만 하자. 왜냐면 최근에 삼성이 유지보수를 통해서 자연적인 감산을 한다니까. 네, 유지보수는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실적은 보면 매출이 4,6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20억. 꽤 잘 나왔습니다. 했고, 현재 시총은 6,100억 정도입니다. 6,100억 정도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전망은 매출이 감소가 불가피한데요. 매출 한 3,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5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감소하는 거는 안 좋은데 시총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주 투자는 그죠?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 팔아라. 요거는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겠죠. 당연히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을 향후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21년에 보면 이게 10% 정도 되는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이 작년에는 이게 25%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30%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어떤 밸류 요인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인프라 장비입니다. 유니셈이에요. 네, 유니셈. 유니셈은 스크러버 업체죠. 네, 스크러버하고 칠러 쪽을 주로 하는 회사고, 그리고 나머지 유지보수. 스크러버는 유해 물질을 처리해 주는 거죠. 네, 반도체
라인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을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ESG 트렌드하고 또 맞아 떨어졌죠. 네, ESG 트렌드하고 맞아 떨어져서 좀 주목을 받았고, 유니셈하고 대표적으로 경쟁하는 회사가 GST죠. 네, GST. 둘 다 좋은 회사입니다. 유니셈, 항상 제가 유니셈 가져오면 GST도 같이 이제 보통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업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구조가 똑같고요. 스크러버 쪽은 작년에 한 890억, 올해도 뭐 한 89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칠러 쪽이 작년에 한 790억, 그리고 올해는 한 800억 정도 보고 있고, 유지보수도 뭐 비슷하겠죠. 유지보수도 작년에 한 790억 했는데 올해는 한 6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요즘에 나오잖아요.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산단, 반도체 산업단지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장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26년부터 이게 20년 동안이니까 당장 뭐 할 건 아닌데,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팹을 5개를 만든대요. 그러면 당연히 인프라 장비인 유니셈 장비도 많이 쓰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좋게, 이거는 이제 워낙 또 주가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작년 실적 한번 보면 22년 실적은 매출이 2,53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90억 정도를 기록했고, 시총은 한 2,600억 정도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23년 이제 추정치는요, 2,450억. 작년보다 좀 줄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프라 장비, 스크러버 장비 업체들이 좀 높은 멀티플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ESG나 이제 투자에 대한 이런 흐름으로 한번 주목받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제 지난해 지연됐던 삼성 P3 투자가 올해 좀 재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지금 스크러버 공정 자체가 식각 공정 쪽으로 이제 가스 사용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부분은 기존처럼 뭔가 태우는 이런 공정보다는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기술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태우는 스크러버 장비보다는 단가도 높고 부가가치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고객사 중에 하나인 키옥시아, 일본의 이제 낸드 플래시 업체죠. 키옥시아가 이제 또 요 플라즈마 방식을 또 도입하려고 유니셈에 장비를 가져가서 테스트 중이다,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미리 예고가 됐죠. GST입니다. GST도 똑같습니다. 스크러버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칠러, 그리고 유지보수 쪽이고요. 유니셈이 삼성 쪽에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 그러면 GST는 아무래도 중화권에 좀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보면 GST가 좀 더 나은데 밸류는 좀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또 이거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스크러버 작년 보면 한 1,700억 정도 달성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올해는 한 1,9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러 쪽이 작년에 뭐 한 720억, 올해 한 730억,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가 뭐 한 500억 정도고, 올해도 뭐 한 500억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실적은요, 보면 매출 3,12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69억. 유니셈 비해서 굉장히 이익이 높죠. 그런데 시총은 오히려 더 못 받아요. 2,400억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디레이팅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실적 전망은요, 3,350억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70억. 작년하고 조금 비슷한 수준인데 매출은 조금 늘고 이익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파니까 최대한 눈탱이 많이 해서 비싸게 팔죠. 네.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언제 끊길지 모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비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좀 높은 멀티플을 못 받는 대표적인 게 이제 넥스틴, 제우스, 이런 회사들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ALD 쪽으로 좀 부각을 받아서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런 중국 쪽에 잘 파는 이런 장비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멀티플 받고 있다. 그런 것도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요 고객사인 YMTC, 중국의 낸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 이쪽으로 이제 올 1분기에 이쪽으로 이제 납품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향 북미 쪽, 마이크론향 쪽으로 또 매출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마이크론향이 20년에 9%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2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향 쪽 고객사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해외향, 해외 쪽으로 영업을 잘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TSMC 쪽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TSMC 쪽도 좀 기대감을 향후에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멀티플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영상 이런 데 이제 보면 악플이 달리면 아직 주식을 사도 되겠구나. 요즘같이 다 이렇게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짝 좀 감사하면서도 주식은 좀 사기엔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제가 스스로를 휴먼 인덱스로 보는 거는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들 섣불리 따라 붙는 것들은 좀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게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뭐 20% 30% 급등한 이런 종목들은 급하게 따라 붙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분할 매수해서 따라 붙고, 그리고 기계적 손절하라는데 왜 이 말을 안 지킵니까? 기계적 손절 제가 15% 되면 무조건 팔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건 안 지키고 제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매매는 스타일이 있어요. 본인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좀 잘 하시고, 항상 아무리 좋게 보는 종목도 진짜 마이너스 15% 반토막 날 때까지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투자 방법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어쨌든 날씨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우리 반도체도 살아나고 항상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